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3월 HSK 5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독해 일부분을 진행을 할 건데요. 5급에서 독해 부분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사실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면 독해 일부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괄호 넣기가 4급, 5급, 6급 다 사실은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로 분류가 돼요. 왜냐하면 단순히 단어만 안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라 단어를 다 안다고 해도 사실 정확한 위치를 모르면 틀리게 되고, 또 사실상 단어를 좀 몰라도 이게 빈칸의 앞뒤가 분석이 되고 보기가 조금 더 센스 있게 좀 소거해서 문제를 풀면 진짜 풀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해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문제를 푸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문제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기존의 대비 특강과는 조금 진행했던 거랑 조금 다르게 문제를 먼저 볼 거예요. 적중 문제 하나를 저희가 보면서 이 문제를 저랑 실질적으로 같이 시험장에서 푼다는 심정으로 그 풀이를 순서를 한번 체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문제를 확인을 하고 풀이 순서를 체크하면서 우선적으로 뭐부터 읽고 뭐를 소거하고 어떻게 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지 그 과정을 저랑 같이 밟으면서 그 수업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이거 외우세요 라고 하기에는 사실 HSK는 내신의 그런 경향이 강한 것보다는 수능 느낌의 시험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내공을 바탕으로 문제풀이 능력이 중요한 건데 이 문제 푸는 과정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포인트가 나와서 구분하기 딱 쉽게 내신처럼 얘랑 외웠던 거니까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출제 의도와 문제 유형과 전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문제풀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순서 체크하고요. 마지막으로 출제 의도랑 전략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머릿속에 이제 정립을 시키는 과정으로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유형을 파악을 하는데 보시면 지문이 이렇게 한 편이 쭉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구멍이 뻥뻥뻥 뚫려져 있죠. 그리고 해당되는 이제 보기들이 나와요. 근데 53번처럼 보기가 다 명사인 경우, 뭐 단어가 어떤 건 아는 게 있고 어떤 건 모르는 게 있고 이렇게 섞여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럼 여기 중에서 하나씩 고르는 거구나. 54번 같은 경우에도 이게 딱 있는데 얘는 좀 형용사적으로 이렇게 접근이 되어 있어요. 그럼 형용사 중에서 고르는 거. 근데 55번 같은 경우에는 빈칸에 해당하는 그 보기가 문장형, 구나 절이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네.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한 지문에 3개 또는 4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4문제에 나오는 지문의 경우에는 하나씩 이렇게 구나 절과 문장을 넣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 유형을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동사로 이제 장어랑 커프랑 지에숑이랑 정슈 같은 것들을 넣는 거구나라고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한 상태에서 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무작정 문제를 푸는데 그냥 앞에만 읽고 막 비슷한 단어에서 아무리 보기랑 확인을 해도 머릿속에 이게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절차를 좀 보면서 할게요. 일단은 모든 문장을 다 읽을 필요가 없기는 해요.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빈칸의 앞이랑 뒤만 읽는 건 맞는데 사실상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첫 문장, 서론의 한두 줄 정도는 읽으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한 편에 그리고 문제 중에서 보셨다시피 구나 절이다 문장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설령 그게 단어여도 전반적인 문장의 맥락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장을 다 못 읽어도 서론의 한두 줄 정도는 읽으시는 게 되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말을 할 때 두 갈씩을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론을 얘기하는 방법도 많이 쓰지만 초반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할 거야 라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서론의 한두 줄 정도의 주어, 수로 정도는 잡아서 대충 문장이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잡으셔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훈련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다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첫 문장에 보면人们的衣食住行, 사람의 의식주는 기후와 관련이 있대요. 만약에 내가 이게 다 해석이 안 돼요. 사람의 이거는 기후에 대한 얘기를 하려나 보다. 관련이 있다라고 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중국의 남북방의 기후가 한 번 더 등장을 하죠. 남북방의 기후 차이가 되게 크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문장은 사실 어렵지 않아서 주어, 수로 나눠서 분석을 하고 그러면 사람의 의식주와 기후,
특히나 남방과 북방의 기후에 대한 이야기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지금 이 첫 번째 줄 한 줄이 이 문제를 다 풀고 이 지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첫 줄은 읽고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스텝 2랑 스텝 3를 한꺼번에 밟으면서 갈게요. 보시면 빈칸이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빈칸의 앞뒤에 주어랑 수어를 나누면서 보셔야 돼요. 자꾸 왜 주어랑 수어를 나누면서 보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 주어가 뭔지에 따라서 빈칸이나 수어가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어가 중국인이면 중국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아니면 주어가 미국인이면 미국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빈칸에 해당하는 문제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짚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시작하는 문장이에요. 빈칸이 앞뒤에 시작하는 문장. 요 뭐 때문에 중국의 남북방의 기후가 크다는 건 앞에서 봤죠. 이것 때문에 이 두 지역의 집의 모두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여기서 끊어져 빈칸이 들어가죠. 다르대요. 기후의 차이에 의해서 집에 뭐가 바뀔 수 있을까요? 라고 보면 구조라는 게 해석이 되면 이제 구조 가능하죠. 왜냐면 남방이랑 북방이랑. 근데 질이 다르거나 가격이 다른지는 뒤에 읽어봐야지 아는데 질이나 가격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사실상 남방이 북방이 기후 때문에 질이나 가격이 달라지진 않을 거라서 속어를 아닌 거는 속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기후의 차이 때문에 규모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셔야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인 단어는 알아야 돼요. 구조를 몰라도 질이나 가격을 알아서 속어가 가능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기에서 아닌 거를 이제 소구하시면서 가시는 걸로 우리가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럼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은 구조겠구나. 아니면 규모랑 구조랑 다 표시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체크하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끝까지 읽으면 구조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규모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제 두 번째 54번 문제를 보면 일단 주어를 짚으라니까요. 그래야지 그 해당하는 문장의 주인공이라서 북방의 겨울에 대한 얘기를 해요. 겨울과 관련된 거가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뒤에 보시면 낮 시간이 짧고 태양빛은 적고 그래서 방은 낮아. 해석이 다 안 돼도 낮이 짧고 태양빛은 적고 왜? 겨울이니까. 겨울 날씨에 해당하는 거. 칭따는 싱거운 거고 모호는 모호한 거예요. 날씨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아마도 날씨랑 상관되어 있는 건 두 가지예요. 가물다, 춥다. 근데 럭만 봐도 겨울인데 웬만하면 태양빛 적고 낮 시간 짧은 거 나오는데 그럼 나는 단론 골라야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풀 것 같죠. 여러분들이 풀 때는요. 이 과정을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 왜 답으로 골랐어요? 예요. 이걸 답을 몇 번 고르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학생들한테. 그러면 이거를 근데 왜 답을 골랐어요? 찍었어요, 느낌이요, 뭐 앞에 두 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제가 더 잡아주는 거죠. 아, 이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골라야 이게 맞는 거예요 라는 걸 머릿속에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처음 시작부터 남방과 북방이 나왔기 때문에 웬만하면 중국인들은 말을 할 때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조리 있게 논리 있게 딱 보이게 이것과 이것, 대꾸를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방의 날씨는 따뜻하고 북방의 날씨는 춥고 겨울은 춥고 뭐 여름은 덥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반되는 걸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걸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쭉 이어지죠. 지금 북방에서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의, 그러니까 태양의 방향이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끝나고 남방이 나와요. 그러니까 북방과 남방을 비교해. 남방은 다르다 해놓고 남방은 여름철이 덥고 뭐 높고 이런 얘기가 쭉쭉 나오잖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남방이 나오기 전까지는 북방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 태양빛을 강조하게 된대요. 태양 나오잖아요. 방향을. 왜? 환경 미화를 왜 시켜요? 그쵸? 태양빛 얘기하는 거고 날씨 추운 얘기하는데 그리고 환경의 오염 얘기, 환경 오염 얘기가 아예 언급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정번이减少하다는 거 정번 중요한 단어입니다. 원가 비용이에요. 6급까지 가는 단어예요. 근데 모르더라도 이게 줄어들었는데 앞에 정번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뭐냐면 이렇게 하면 유리하대요. 뭐가 유리해요? 보온. 따뜻해지는 게 유리하는 거죠. 그래서 햇빛을 중시하라는 거니까. 문장을 다 읽는 게 아니라 빈칸의 앞뒤만 남방이야 북방이야 춥대 덥대만 갖고 벌써 지금 세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런 식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마지막 문제를 보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시면 这样 이렇게 하면 就可以 해놓고 동사 자리가 들어가죠. 동사는 이제 목적어를 봐야 돼요. 빈칸 뒤를 보는 거죠. 건축 재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쵸, 건축 재료. 이렇게 하면 건축 재료가, 왜냐면 이제 쭉쭉 이어져서 날씨 따뜻하게 하는 것 때문에 건축 재료가 장악이라는 동사는 기술을 마스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크어프는 극복하다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건데, 어려움이, 건축 자재가 어려움이거나 기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5급을 공부를 하실 때, 동사를 공부하실 때에는 목적어랑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장어 같은 경우엔 기술을 마스터하다, 크어프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극복하다 해서 장어만 하나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뒤에 기술이 들어가고 여기는 뒤에 어려움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같이 세트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정취는 쟁취하다고 지혜성은 아끼는 거예요. 건축 자료를 아낄 수 있는 거죠. 이미 따뜻하니까. 그래서 정답은 지혜성, 찐주 잘려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보실 때 이 네 문제를 다 못 맞추더라도 지금 볼 때 기본적으로 북방과 남방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속어에서 확률을 높여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읽고 났더니만 그래서 남방과 북방의 구조가 다를 수 있겠구나 라고 마지막에 이제 규모 얘기는 끝까지 안 나왔으니까 앞에 문제까지 해결을 지으면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문제가 사실은 되게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빈칸의 앞이랑 뒤, 그것도 그냥 단순히 단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빈칸 앞이나 뒤에 주어와 수어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래서 이 지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남방과 북방의 확연히 드러나는 날씨의 차이를 대조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의도적으로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 기억을 하시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출제 의도를 살펴볼 거예요. 이 문제는 출제 의도가 굉장히 명확해요. 남방과 북방에 대한 비교, 대조, 대꼬는 고로 무슨 얘기냐면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 사실 이건 6급까지도 그렇거든요. 6급도 독해 2나 독해 3을 풀 때에 이런 식으로 확연하게 들어가는 A와 B의 차이점으로 단순히 단어만 외우는 게 단어만 공부해서 답을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반구조랑 대꾸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출제 의도는 그래, HSK 5급 독해 부분은 이런 식으로도 출제를 할 수 있구나. 빈칸의 주어와 수어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에요. 사실 뭐 따페이 기억하세요, 유의어 기억하세요, 다 물론 중요한데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못 풀어요. 단어를 모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에는 빈칸 앞이랑 뒤랑 답이 되는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장의 빈칸에 해당되는 주인공이 누구고 그에 대한 해당되는 설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중간에 설령 모르는 단어가 한두 개 있더라도 아는 단어 위주로라도 속어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자, 오늘 독해 1을 이렇게 쭉 풀어봤는데요. 사실상 문제 푸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하나 앞으로 대비 특강을 진행을 할 때에도 다른 영역에서 또 똑같이 독해 1에서 다른 문제를 풀 때에도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중점적으로 드릴까 해요. 왜냐하면 시험 현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이 시험 문제와 나랑 둘만 있을 때에 아무런 조언이나 아무런 유형의 그런 가이드가 없는 상태에서 봤을 때의 문제 푸는 과정과 순서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 프로세스로 생각을 하세요. 문제를 분석하고 답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해당하는 주요 출제 의도가 이거였구나 라고 마무리를 하시면서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에도 이런 패턴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풀었던 이 대비특강 문제와 설명드렸던 전략을 통해서 독해 일부분 어렵기는 하지만 한두 문제라도 조금 더 많이 맞추면서 성적 향상이 있기를 희망하면서요. 이 시간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